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외부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해서 그 안에서 답을 내서 외부적 공부를 씌우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뒤에 얘기해 줄까, 뒤에. 자, 안녕하세요. 자, 명상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명상에 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참까지. 결국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두 가지 종교가. 하나는 유신론, 신을 믿는 종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 이 두 가지 종교가 있고 이거를 동양 종교라고 합니다. 흔히 불교, 유교, 도가 같은 거고 이거는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의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는 신 안에서 행복. 인간의 모든 목적은 결국 행복이에요. 그 행복한 방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유기체는 모든 유기체는 다 행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행복이 도대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 행복, 하나는 절대적 행복. 상대적 행복이 뭐냐면 뭐 간단한 거예요. 뭐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게 됐어. 내가 20평짜리 집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연탄 가는 집에서 살았는데 연탄가스 팍팍 먹어가면서 그때 여러분이 연탄가스만 안 먹었으면 지금 훨씬 상태가 좋았을 건데 그때 연탄 갈면서 너무 먹어가지고 좋은 건 줄 알고 몸에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면 너무 계속 마셔가지고 이 눈구멍 이렇게 맞추다가 그리고 식칼 들고 이렇게 그 연탄도 쓸고 김밥만 쓸었던 게 아니잖아요. 연탄도 쓸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래가지고 놓고 번개탄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획기적이라 했거든.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리고 연탄가스 먹고 사람들이 죽을 때 연탄가스 배출기만 달아도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보일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도 보일러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파트에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게 행복. 상대적 행복입니다. 상대적 행복이라는 말은 지금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면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행복은 사실 절대적 행복. 궁극적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이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추구되는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학교나 뭐 취직을 해. 지금 이런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취직을 했어. 그러면 참 여러분 자녀분이 취직하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건 몇 달이죠. 몇 달의 행복.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몇 달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때려칠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은 혈연이니까 존재하면 선택이 돼서 나오는 거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이 돼서 나오는 거고 부부는 선택 조건이었는데 상대적이죠. 이게 금방 바뀌죠. 이렇게. 아니 여러분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을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송중기 송혜교 그 잘 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동상도 만들고 태백에 막 태양의 후예 찍었다가 동상 철거하고 있잖아. 그런 거 좀 그러면 이혼한 분 동상을 놓고 누가 사진 찍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찍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한테는 성지가 될 수도 있네. 나도 저들처럼 뭐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는 다 자유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조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울 스님의 수신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 밖에서 온 거는 전부 다 내 거 아니다.
전부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항상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내 밖에서 얻어진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깨진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거.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뭐 선생님들. 아이고 60만 돼도요 헛소리 합니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단어도 안 나오고 뭐 다 틀려. 60 넘으면요 틀렸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는지 자체를 몰라. 그리고 이런 거 놓고 하면 틀린 줄 알아. 나도 보다가 이런 거 하다가 내가 왜 저걸 틀렸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전혀 현실에서 못 느낍니다. 왜? 내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내게 아니었던 거야. 내 거는 내가 탈각시킬 수 없는 것. 그게 진짜 내 거래.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건 내 거고 후천적으로 쌓은 거는 결국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속도나 시간이 다를 뿐이야. 여러분 자식도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지죠. 부부도 떨어지죠. 내가 공부한 거 이거 떨어지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 안 해봐서 모르지. 안 해봐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상대적인 거고 언젠가는 탈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는 내 내면에서 있는 거. 아니 진울 스님이 그 수신결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1200년대 벌써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인간이 내면에서 조절해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동양 종교. 이거는 인간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신이 절대자가 누가 있어서 부여해 줘야 돼. 그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돼. 라고 하면 유신론수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절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만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깔고 가야 돼요. 이게 절대가 그냥 절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평균적인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 자본은 다 있어야 돼요. 자본의 결핍 상태가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면이 평정하려고 해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무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제일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자기는 참 성실히 사는데 가족관계나 이런 데 얽혀가지고 진짜 뒤지게 당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바지 독에 물 붓기야. 계속 사고를 쳐.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평생 AS인데 AS가 기간이 없어. 뭐 10년 AS 이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경제력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다 그 나이에 맞는 어느 정도의 선들이 있어요. 그 이하로 가면 사람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괜히 이제 조금씩 그런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면도 깨져요. 계속 흔들려. 물론 뭐 아주 투철한 사람이야 깨지겠어요? 그런데 엉간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조절. 내면의 조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본의 문제는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적절히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면의 문제는 자기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다 타고나는 거예요.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타고나는 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넘어섭니다. 절대 못 넘어서.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타고나는 게 첫째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공부법 책 쓸 때도 그 얘기 썼는데 남이 한 번 볼 때 10번 보고 10번 볼 때 100번 보고 이러면 따라간다. 미친놈이요. 새로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뒤따라가다가 죽는다니까. 절대 못 이긴다니까. 절대 못 이긴다니까. 한 번 보고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데 뭐 단어 같은 걸 외우면 아니 내 경험담이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런 명상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외부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해서 그 안에서 답을 내서 외부적 공부를 씌우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뒤에 얘기해 줄 거야, 뒤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아니 똑같이 단어를 외우는데 그놈은 책에다가 한 2번 밑줄 그으면 걔는 외워. 나는 연습장에다 빽빽이를 해도 이 장을 넘기면 까먹어. 나는 한 몇백 번을 쓰는 것 같네. 그 연습장에 빽빽이를 하면 까먹어. 걔는 이렇게 하면 외워. 야, 내가 쟤를 어떻게 이겼냐? 그때 제 생각이에요. 저건 노력으로 다 개구랍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많아요. 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잘 타고나는 게 첫째입니다. 단 그것을 정당화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에게 뭔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노력보다도 타고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타고나는 겁니다. 성격 타고나는 겁니다.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키가 큰 것도 뭐 공부도 그렇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만 벌고 됐어.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집안에 타고나면 돈이 깔려 있어. 돈이 깔려 있어.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귀족이나 이런 데 태어나면 경기 끝이에요.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인 거를 못 따라갑니다. 단 후천적으로 노력하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박탈된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천적으로 가진 것도 실제로는 이 자본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재벌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총수의 평균 수명이 시골 할매 평균 수명보다도 오히려 떨어져요. 신격호 회장 같은 분은 굉장히 특이했던 분이고 그 나머지는 얼마 전에 저기 월정사에서 재진했는데 그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한진에 그 얼마 70대 초중반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예전 같으면 그 정도 사셔도 참 잘 사셨다 이렇게 하는 연세고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 뭐 선생님들 다음 주 뭐 어버이날이라서 뭐 이번 주에 뭐 어버이날에 어디 가야 돼. 선생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90몇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니 주변에 있어요. 한 다리 건너에 있어요. 그런 어른들이 살아있는 화석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세대를 한번 세기를 넘어보겠다 이렇게 도전 이러면 세기를 넘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거, 외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힘이 훨씬 강하고 이거는 사실 공평해요. 이거는 상당히 공평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고 명상을 하게 되면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거의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쟤네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한 반에도 벌써 못 이기는 애들이 있는데 학교 전체로 하면 당연히 못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서울 시내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등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 내가 노력을 해서 올라갈 확률 인생 끝났다. 나 중학교 때 그 생각했다니까.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 머리를 트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이 안 하는 뭔가 특수한 걸 가져야 된다.
대체하기 어려운 걸 가져야 된다. 그게 제가 결국은 동양 철학을 하고 불교를 하게 된 이유고, 불교를 하게 된 이유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해서 내가 머리를 틔우겠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일부 틔웠어요. 틔워서 제가 제 입으로 늘상 얘기해서 조금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인문학자 서열 1위 예, 저예요. 아니, 그거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이거 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다 기록갱신자일걸? 그쪽 논문 실적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하고는 다 기록갱신자예요. 제가 가는 길이 기록이에요. 그냥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명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명상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명상하면 치매가 안 오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거든요. 치매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전체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그 중에 일부 능력이 올라가요. 일부 능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는 햇빛 쬐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어느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도 김태희처럼, 여러분도 김태희처럼 태어나고 싶었지. 세상이라는 게 참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는 어차피 한번 존재하면 안 바뀌는 조건이잖아요. 뭐 부모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요즘 애들 말로 치면 그거지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안 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황을 가지고 투덜거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바꿔서 최적화를 만들어 가야죠. 최적화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잘 태어나고 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그거는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명상도 잘 타고난 사람이 잘해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건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가진 것 중에서 이걸 최적화를 통해서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면적인 거에 대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조절했을 때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행복의 상당 부분은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절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게 주관적인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항상하게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절대적 행복으로 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는 기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명상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겁나 많아요. 명상법이 진짜 겁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검토한 것만 해도 한 100가지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한 거냐면 다 20살, 20대 초반까지 제가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박혔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이런 쪽 겁나 많이 했죠. 그런데 각설하고 구분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더운 지역 수행법, 추운 지역 수행법. 딱 두 가지. 더위, 추위. 인간이 더위하고 추위에 길들어서 거기에 맞는 체질들이 있는 거예요. 체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도,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소신이 있어서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소신이 있다니까. 아니, 스님이고 뭐 필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소신이 있어. 소신이 뭐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거기서 술이 쓰다의 분류가 됐기 때문에 난 술을 안 먹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제가 옆에서 꼴을 봐도 술 먹는 사람은 꼴을 잘 안 봐요. 이유가 뭐냐면 지가 지정신도 못 가누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지정신으로 깨어있는 걸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존재 의의가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상태로 가. 아니 깨어있는 게 싫대잖아. 지금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싫대. 그러면 그거는 현실에서 살 가치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는 냄새가 나서 싫어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담배는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거는 정신을 잃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술을 안 먹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마 마신 거를 다 합치면 한 컵 정도 될 겁니다. 여지까지 술을 마신 걸 다 합치면 한 컵. 평생 마신 거. 왜냐하면 이게 받아놓고 조금 입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다 합치면 한 컵 될 거야. 근데 저는 술을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마셔서 그렇지 먹으면 나는 그렇게 빨리 취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유해를 보면 괜찮아. 나는 실험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괜찮아. 이게 버틸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추운 지역 사람들이 특히 술에 강합니다. 추운 지역 쪽에 살던 사람. 술 문화가 대부분 좋은 술이 전부 다 추운 쪽에서 나와요. 30에서 35도짜리가 좋거든요. 술들이. 그거 다 그러니까 약간 독주고 뒤끝이 깨끗하고 30에서 한 50도 정도 올라가는 술들 전부 다 추운 쪽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게 술이 난방용으로 써서 그래요. 추울 때 난방용으로. 난방 보조용이에요. 추우니까 한 잔 빨고 자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더운 쪽 사람들 술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율장에 보면 그 술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더운 쪽 사람들은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술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체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인도 쪽이고 사실 지금 얘기하려는 거 이건 중국 쪽이에요. 추운 쪽은 집중하는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명상도 집중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에서 중요한 게 잠 잘 주무세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공부 비법이 있어요. 많이 자야 돼. 잠을 조금 자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등동물일수록 잠을 많이 잡니다. 하등동물일수록 떨어집니다. 잠도 덜 잡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로서 그냥 보면 내 생애에 있어서 잠을 가장 많이 잘 때가 발전력이 제일 좋을 때예요. 어학 배우는데 우리가 생자로 어학을 배우는데 엄마 등 뒤에 자빠져 자다가 2년 동안 자빠져 자면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다녀서 2년 만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자빠져 자면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잠을 많이 자시는 분이 더 총명해요. 그래서 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 많이 자야 돼요. 그리고 명상 배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잘 잘 수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 집중. 이거는 공통이에요. 잠은 공통이에요. 그리고 잠보다 더 중요한 게, 밥보다 중요한 게 잠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밥은 하루 굶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거나 굶을 수 있지. 하루 안 자는 거하고 하루 안 먹는 거하고 어느 게 힘들까요? 안 자는 게 힘들겠죠. 아니면 뭐 먹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틀로 계산을 해봐. 그러면 상황이 잠이 훨씬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잠이 먹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보충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게 사실 잠이에요. 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 그래서 이제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명상하면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 달라.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호흡을 장출식이라고 그래서 내쉬는 숨 중심입니다. 길게 내쉬어요. 길게 내쉬어요. 장출식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덥기 때문에 몸에 열이 차니까 길게 숨을 내쉬면서 온도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관법이라 그래서 관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관조하는 거. 윗바사나나 그런 게 다 더운 지역 수행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더운 지역 몸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되는 수행이에요. 추운 쪽이고 승질이 내가 급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쪽 사람들 승질이 느긋합니다. 더운 쪽 사람들의 특징이 옆에서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부처님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도 같은 데 파견 나와가지고 애들 일 시키려고 그러면 지가 터져 죽는다고. 시키는 놈이 터져서 죽어. 걔네는 천진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아니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관조. 관조가 뭐냐면 마치 연기할 때 나를 타자화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집중은 즉자화시키는 거예요. 집중은 여러분 잘합니다. 현실에서 뚜껑 날아가면 이렇게 집중해요. 보이는 거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뚜껑이 날아갔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려고 여러 가지 집어 던지다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다가 딱 하면 이건 관조요. 이걸 던지면 즉자요. 그건 즉자. 즉자는 딱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다 싸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뚜껑 날아가 봐. 스마트폰은 안 던지고 휴지는 던지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관조요.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거야. 야 이건 싼 거는 던져서 소리를 내고 비싼 거는 던지면 돈 나가니까 요거는 잠깐 놔두고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이러면 관조요. 아니 진짜 뚜껑이 열리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내가 한강이나 이런 데서 풀숲에서 반지를 주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 막 그 연예인들 그 연애하다가 깨져가지고 막 반지를 탁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뚜껑 날아간 거죠. 나는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뚜껑이 날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 발견되지가 않아. 영화나 드라마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힘이 좋아서 강물 속으로 던졌거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준설 작업할 때 좀 많이 나왔나?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게 관법과 집중이라는 거고 이 추운 쪽은 들이쉬는 숨 중심이에요. 들이쉬는 숨 중심. 이쪽은 내쉬는 숨 중심. 들이쉬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체온을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온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운 쪽 수행의 특징이 몸에서 열을 내는 거고 이쪽은 열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저는 술을 먹어도 아마 그렇게까지 못 먹지는 않을 거다. 왜?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먹어오던 이게 그 기질이 있으니까 그걸 저도 타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될 거다. 이쪽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술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먹으면 금방금방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그걸 다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큰 범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이런 쪽 수행이기 때문에 추운 지역 사람한테 안 먹힙니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빨빨거리고 살다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도시에서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산사 같은 데 이렇게 월정사 같은 데 와가지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걸으면 어우 굉장히 힐링되고 이런 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 살아봐. 살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한옥보다 좋은지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나도 아파트 살고 싶어. 살아봐. 살아봐.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 수행하면 편해요. 아이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이쪽 입장에서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다가 허리 이렇게 한번 피잖아. 이렇게 기지개 켜잖아. 그럼 시원하지? 왜? 구부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지개만 계속 켜고 있잖아? 허리 나갑니다. 그거 한 번 할 때 시원한 거야. 한두 번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계속 하면서도 그 체질에 맞아요는 남방 사람이거나 쉽게 말해서 더운 지역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더운 지역 쪽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추운 쪽에 있는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이쪽 사람, 이쪽 계열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돼. 하지만 이 동네에 최적화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저 사념초 수행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왔어요. 안반수의경이나 이런 숫자 세고 이런 것들 다 했었어요. 안 먹혀요. 인도 수행법은 안 먹혀요. 그래서 당나라 때까지 중국에 수행법이 없다가 왜? 해보니까 약발이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 위바사나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야, 속에서 천불 안 날까? 그 천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남종선이에요. 당나라 때. 화두를 뭐 참고하네 어쩌네. 그건 다 쓰레기 같은 선입니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선은 활발발한 거예요. 활발발한 거. 규정 지을 수 없는 거.